MVP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VP는 주요한 기능만 모아서 우선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앞에서 조사한 사항을 가지고 AI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변형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앞에서 만들어진 사항을 실제 AI가 코드화 시켜서 기능을 만드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바이브 코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 바이브 코딩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작업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바이브 코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브 코딩은 앞에서 AI가 알아들을 수 있게 구성한 내용을 실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있는데요. 프론트엔드는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엔드는 사용자가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따라서 정의된 사항으로 컴퓨터가 동작하는 내용을 기술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여서 우리가 사용하는 앱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는 AI가 만든 것을 검증하는 테스트 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거침으로써 나와 AI가 잘 소통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에서는 세 가지의 파일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용어 사전, 두 번째로는 UI의 메뉴 구성, 세 번째로는 컴퓨터의 동작 자원에 대한 정의,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셔야 하는 사항은 구체화 시켰을 때 사용했었던 채팅창과 새로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위한 채팅창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첫 번째로 주요 용어 사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조할 사항을 구분선을 넣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조할 사항은 이전에 작성했었던 구체화 내용 중에 기술과 마케팅을 비포함시킨 부분을 카피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로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주요한 핵심 용어들을 정리해 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UI 부분에서 사용할 주요 메뉴의 구성입니다. 주요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해당하는 사항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하신다면 해당하는 사항이 메뉴를 구성해서 앞에서 제안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항을 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메뉴의 구성을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카피하시고요. 빈 메모장을 갖고 와서 넣어주신 상태에서 해당 사항을 점검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메뉴의 구성을 알맞게 수정해 주셨다면 그 수정한 사항을 가지고 UI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자 화면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도구는 구글 스태치 디자인이라는 것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를 들어오시면 기본적인 화면으로 동작이 나올 겁니다. 저희는 메뉴 구성한 사항과 설명 사항을 카피를 하셔서 대화창에 넣습니다. 그리고 아래 있는 두 앱과 웹 중에서 웹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은 Thinking with 3.1 프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치가 완료를 하게 되면은 해당 사항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팔레트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채팅을 통해서 해당 사항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한 가지만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 서비스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화창을 통해서 화면을 구현하고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셨다면 특정한 화면을 클릭하시고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해당하는 사항을 내보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보내기가 완료되고 실제 코드화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퍼블릭을 통해서 GitHub으로 이 코드를 보낼 수 있습니다. GitHub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자신의 아이디를 통해서 GitHub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론트가 완료됐다면 백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셔야 하는 사항은 GitHub, 도커, 그리고 엔티그래비틱 IDE입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엔드를 리액트와 몽고DB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드인 도커에서 검색을 하신 상태에서 알맞은 카드를 선택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치 동작은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엔티그래비티 IDE 부분에서 MCP 서버를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MCP 서버는 바이브 코딩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꼭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Context 7, Sequential Things, Playwright, 그리고 몽고DB 관련된 서버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완료되셨다면
이제 프론트 엔드 부분을 갖고 와서 해당하는 바이브 코딩으로 백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를 카피하시고 클론을 선택하셔서 주소를 갖다 붙여 넣습니다. 넣을 위치에 클릭을 하시고 다운로드가 완료됐다면 오픈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구조는 프론트만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I에서 작성했었던 모든 MD 파일, 구체화, 주요 사전, 그리고 메뉴, 또 백엔드 관련된 사항들을 참조하기 위해서 docs라는 폴더를 만듭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폴더에 파일을 갖다가 넣습니다. 바이브 코딩으로 프로그래밍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사항으로서 계획을 세울 때는 높은 모델을 사용하고요. 실행을 할 때는 조금 더 낮은 모델을 사용합니다. 해당 사항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을 만드시고 그에 따라서 수정 이후에 계속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계획이 완료되었다면 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한 사항이라고 제시한 부분을 잘 보시고 승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검이 완료되었다면 프로세스를 눌러주시거나 재계획을 세우라고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하는 동안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태스크를 선택해 주시고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버그 모드 설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깅 모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깅 모드가 실행되었다면 PC에서 동작하는 웹 화면이 동작하게 될 것입니다.